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K사 기법 공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 기법, 수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전엔 이제 하이패스라고도 저희가 칭했던 기법입니다. 제가 다른 기법들은 공개를 했지만, K사는 한 번도 기법을 공개한 적이 없던 그런 기법인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 기법 소개, 수익률 소개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K사 같은 경우는 22년도 현재와 21년도 데이터, 그리고 20년도, 19년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 화면을 제가 살짝 수정을 했는데, 보시면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일단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를 보시면 19년도가 이때죠. 이때였고, 20년도 폭락한 후에 슈팅이 나왔고요. 21년도 중간 정도까지는 급등했지만 이후에는 꺾였던 모습이고, 22년도 폭락장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18년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17년도도 상승장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횡보장이었죠.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17년도 상승장, 또 20에서 21년도 상승장은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이때 웬만한 기법들은 다 플러스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실 거고, 18년도 하락장, 이때 수익이 나는 기법, 이게 중요한 거죠. 20년도는 하락을 했었지만 3개월,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21년도 중순부터 현재까지 폭락장이 수익이 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저희가 하이패스라는 기법으로 이전부터 제가 업그레이드 해 오면서 쓴 거라, K사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19년도 데이터가 좀 투명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내역이고요. 위에서부터 좀 간단히 보시면, 자, 이제 매수한 날, 그리고 차익, 이 차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 날과 차익 등, 이 T, 영어로 이제 T자가 나와 있는 거는 신용이란 얘기예요. 신용이 가능했던 종목, 그거를 기재해 놓은 거고, 그래서 1월달에 22%, 2월달에 마이너스 1.49%, 3월달에 43% 이런 수익이 쭉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간단히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서 19년도는 이제 9.73% 기록을 했습니다. 월평균 수익률이 되겠고, 1000만원 투자 가정 시 이제 2200만원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검증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이게 신용 매매 기준인데 3,700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준. 그리고 20년도, 20년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3월달 한 달 빼면 사실상 폭락장으로 볼 순 없잖아요, 20년도는.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상승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20년도는 5배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년도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넘어가시고, 신용 기준은 9배까지 나왔는데, 저는 신용을 무조건 강추드리진 않기 때문에 신용은 9배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21년도도 2배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9년도와 21년도 평균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하는 장, 이런 장에서 대략 얼마 수익이 나는가. 저희가 기법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상승장, 횡보장, 수익이 난다. 이건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락장이 수익이 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횡보할 때는 2배 정도 수익이 난다. 그리고 20년도 같은 대폭등장에는 5배 정도 수익이 났다. 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배. 마찬가지로 신용기준은 3.7배, 3.8배 정도. 그리고 22년도, 이게 중요하죠. 22년도 내역인데
보시면 월평균 5.1% 정도고 50% 정도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는 어떻게 믿는가 좀 이따 제가 이제 검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 19년도 2배 정도 올랐고, 20년도 5배, 21년도 2배, 22년도 5배. 신용으로 계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신용 3배 넘게 올랐고요. 3.7배죠. 20년도 9배, 21년도 3.7배. 근데 22년도가 20%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월달, 5월달 내역인데 8월달에 43% 하락했고 5월달에 36% 하락한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신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익률 검증 관련된 부분은 다시 뒤에서 좀 보는 걸로 하겠고요. 간단 소개, 기법 소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K사. K사라는 기법은 원래 하이패스에서 이제 파생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의 일부를 수정해가지고 저희가 수사라고도 불렀고 K사라고도 불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러왔는데, 수사라는 기법이 원래 맞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제가 이제 안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수사의 뜻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영화 자살특공대에서 따온 건데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 라는 내용이지만, 괜히 또 이제 그 뜻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쉽게 부르기 위해서 수사로 불러왔지만, 여기서는 정식으로 K사라고 하도록 하겠고, K사라는 거는 이제 우주 단어예요. 우주 단어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보면은 이제 K사라는 거는 6억 광년에서 이제 300억 광년 사이에 있는 발견되지 않은 이제 광원, 전파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넓고 화려한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우주를 한참 또 좋아할 때다 보니까 이름을 담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이제 K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K사 기법은 제가 그동안 기법 공개를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름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누구도 제가 한 번도 전수 드린 바가 없었던 그런 기법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보다 이제 확실하고 꾸준하고 수익이 잘 나는데, 때로는 좀 기복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이 폭락장의 장기 투자로 얻어맞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꾸준하고 좋은데 굳이 이거를 막 공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저만 좀 쓰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마이너스 50% 이상을 맞았었는데 그걸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죠. 근데 이 K사 기법은 보통 그 정도까지 하락하지도 않지만 하락을 하고 나서도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뭐 1년 내로 무조건 더블씩 올라가는 그런 기법인데, 하루 이틀을 좀 못 참아가지고 좀 밀리게 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이 적거나 좀 안정적인 그런 기법들을 많이 공개를 좀 했지만, 이제는 K사를 좀 다룰 때가 왔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법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공개를 해도 되겠다. 아끼는 것도 이제 너무 아끼면 똥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검증을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기법 중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지금 같은 이 하락장, 폭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몇 안 되는 기법이고, 그게 또 꾸준하고 데이터가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법이에요. 근데 뭐 좀 안전한 기법, 그리고 수익이 좀 적은 기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마이너스가 안 나는 기법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법이면 틀림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는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그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어야지 제 말을 믿지 않으시길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수익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기법 속에 수익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는 이제 단기 수익 기법이고요. 월 평균 이제 10에서 연평균으로 치면 2배, 5배 정도 보신 것처럼, 네, 이런 수익이 나는 기법입니다. 2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났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정도를 이제 목표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대응 기간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내로 대응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와 손절가를 이제 5%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소 목표 5%, 또 최소 손절 5%로 대응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적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률 월평균 10%, 연평균 2배에서 5배 정도 지향하고 있고요. 대응 기간이 이제 한 달에서 하루에서 최대 4거래일 대응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함께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을 통해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미리 맛보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 5% 스윙 기법이고요. 비중은 이제 100%를 제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비중 100%로 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제 말보다 데이터를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위사항은 이제 5년치 정도의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든 내용이고, 저를 믿기보다는 이 데이터, 키움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거든요. 이 백테스트 데이터를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여기에 이제 편의성과 여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5% 손절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최적의 그 대응 방법을 찾은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집에만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대응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좀 편리하고 그런 거를 제가 찾은 데이터가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세력가와도 연관이 있어요. 세력들이 이제 2.5% 단위로 움직이는데 2.5, 5, 7.5 해가지고 15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 가격대를 중심으로 주가의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 부분은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수 및 매도가, 매수는 이제 장 마감 전에 동시효과쯤에 제가 드리게 될 겁니다. 물론 기법 가지고 계시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는데 나는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라고 하신다면 장후 시간에 다닐까, 그것도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 라는 부분이고, 언제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에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도 마찬가지로 자동 감시 매매가 있어요. 키움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제 키움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키움에만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를 이제 장 시작 전에 걸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비교적 대응이 좀 편리합니다. 대응 방법은 4거래일까지 이제 터지지 않는 가정이라면 4거래일 종가에 이제 매도를 하고 종목 체인지를 하게 되고요. 손절은 자동 감시를 통해서 마이너스 5% 하락 시 자동 손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손절 대응하는 것보다는 자동 감시 걸어놓고 인간보다는 기계가 아무래도 감정 없이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승률 같은 경우는 60%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거는 뭐 70이 될 수도 있고요. 80까지 올라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잦은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에 딱 한 번 거래하는데 승률이 100%다. 근데 그게 5%를 목표로 해요. 그러면 1년 수익률은 5%겠죠? 근데 저희 기법은 매일매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승률이 60%라고 해도 5% 먹고 5% 먹고 5% 손절하고 5% 먹고 5% 먹고 5%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좀 낮더라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회전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수,
종목수는 저희가 이제 거의 매일 매매할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온다 해서 뭐 한 달이면 20개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최근에 지금 일주일 정도 종목이 안 나오고 있는데 종목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를 Q&A를 미리 대답한 거예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종 매달 수익이 나는 기법을 만들 수 없냐,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는 기법, 그런 거를 원하실 때가 계신데, 단언컨대 저는 이것저것 진짜 다 해봤습니다. 저는 주식을 15년을 하면서 15년 모두 주식에 올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기법을 만들고 연구한 세월이 굉장한데, 제 기준으로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른 분이 만드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은데, 아마도 그런 얘기는 사기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워렌 버핏이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회복까지는 3년이 넘게 기다렸어요. 반토막이 회복한 게 예를 들어 100이었다. 100이 50까지 떨어진 걸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이 그게 그렇게 쉬울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손절이 나오고 침체 기간이 분명히 나오지만, 제가 장담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기간이 저희는 매우 짧고요. 단기 기법이다 보니까 또 복리의 마법을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5%씩 5%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되겠죠. 그게 장기 투자에서 복리라고 그러는데, 복리의 꽃은 사실 단기 투자다라는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3개월, 6개월, 특히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 연평균 2배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고 추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꾸준히만 유지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꾸준히 매매를 한다는 거. 근데 장기 투자도 결국엔 건들지 않고 놔둬야 되는 건데, 그걸 감안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복리가 1년에서 이제 2배지만 2년이면 4배가 되고요. 3년이면 8배가 됩니다. 4년이면 16배가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단기 투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이제 폭락장과 폭등장 데이터는 20년도에서 22년도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폭락기와 현재 금리 인상 대폭락장, 이걸 견디고 있는 기법이고, 올해 50% 정도 수준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추후 말씀을 드리게 될 성과 검증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19년도부터 마이너스 나는 달이 분명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월 단위로 리딩했을 때는 가장 좀 안타까운 그런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죠. 마이너스가 기록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때 다 나가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딩은 지금 시장이 특히 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교육을 드리고, 교육이랄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인내예요. 인내, 버티는 거. 어떤 버팀이냐면 9월달을 예를 들어 경험하지 못했다. 9월 33%였죠. 경험하지 못하고 10월달에 기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월 단위 리딩을 하신다면은 10월달에 2% 수익? 별거 아니네 그러고 나가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11월달에 견디시던 분도 27% 마이너스 나버리면 도망갑니다. 이게 시장이 어차피 안 좋다면은 장기 투자도 어차피 반토막이 나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K사라는 기법 가장 좋아하면서도 또 공개를 뭐 많이 안 드린 부분 중 하나인데, 수익은 가장 높지만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신다면 예를 들어 10, 11, 12 이 석 달을 보고 아예 그냥 그만두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년도로 넘어가 보자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수익입니다. 18%, 17%, 46%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장기 투자를 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 토막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길어져요. 지금 같은 장도 모르겠어요.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뭐 1, 2년 내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과연 다 회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2년, 3년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괜찮고 단기 투자로는 이 3개월을 못 기다린다? 해서 저는 이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기법으로 이제 리딩을 드리면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10월, 11월, 12월 마이너스가 나니까 사기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 단위로 이번에는 받지 않겠다.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월 단위 리딩을 받았을 때 과연 물론 최근 9월, 10월 달에 이 저희 K사 기법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이때는 그냥 신이에요. 네, 제가 듣는 말은 신에 가깝게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복되는 그 리딩으로는 8월달 같은 날이 오면 다 떠나버리셔요. 그럼 저는 장기 투자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장기 투자는 특히 마이너스가 나면 회복하는데 막 2년, 3년씩 막 걸려버리는데 단기 투자에 1, 2달을 못 견딘다? 근데 그렇게 되신다면 아예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은가? 마이너스를 아예 견디지 못하시면 그냥 주식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보여드린 이제 데이터를 보시고 뒤에 제가 시간 타이밍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보시고 이런 기법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왕관의 무게에 맞춰서 이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 5배, 2배, 5배. 근데 제가 말씀을 또 뒤에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투자에서 2배에서 5배 수익이 나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천천히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K사 기법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0 요금제입니다. 요금 120 사실 뭐 가격이 똑같죠. 과거와 똑같기 때문에 150이나 이제 180, 200 그걸 이제 고민했는데 일단 120으로 하겠고 이후에 변동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K사 기법의 혜택은 이제 기법 전수를 드리게 됩니다. 평생 사용 가능한 기법을 전수 드릴 거고 검색기로 제공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사 기법 등 이제 리딩을 제공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리딩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법을 받고 검색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녹록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일을 하시거나 하면서 기법을 검색을 해가지고 종목을 추출해가지고 매수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과정조차도 이제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하시면 문자처럼 종목이 지금 뭐가 나왔습니다 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그 정도 역할과 또 최근 시장이 뭐 이렇습니다 이런 리딩이라고 하긴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정보 제공을 좀 드릴 거니까 크게 부담이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이제 10강 이상의 교육을 제공을 드릴 건데 원래는 20강 가까이 됐는데 이 중에 좀 핵심 위주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부동산 관련 내용 등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타이밍이 지나버려서 그 강의 내용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강 이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안 보시더라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신동2의 이 신동2라는 기법은 10년이 넘은 기법인데 이게 뭐 지금 같은 시장이 먹힌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먹히는 기법은 K사와 명궁 뭐 이 정도뿐이 없어요. 진짜 지금 시장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법이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신동2는 제가 만든 기법의 전신이에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연구하시거나 여러가지 사용하시라고 드리게 될 거고 기본 기법 틀부터 같이 드릴 겁니다. 틀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일단 잘 날 수밖에 없는 그 요건을 제가 가장 간단하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뻗어 가시면서 기법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근데
기법을 뭐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사용만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프와 명궁 기법이 있는데 점프 기법이 올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점프 기법이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기를 통해서 점프를 플러스를 유지하는 정도지 순수하게 점프를 그냥 대응을 해서 플러스가 오래 난다? 이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명궁 같은 경우는 종목이 굉장히 적어요. 뭐 저희 명궁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5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럼 2달에 하나가 나온 거죠. 2달에 하나가 났지만 하나 빼고는 다 수익이에요. 그래서 명궁과 K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궁을 더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단타 중독이 계셔요. 그래서 2달 동안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K사 그럴 때는 이게 적당하다. 근데 명궁이 승률이 훨씬 높고 5개 중에 4개가 차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승률이 굉장히 높고 편하네요. 근데 명궁 기법은 제가 이제 그냥 드리진 않을 예정이고 K사 기법에다가 80요금제를 이제 추가하실 경우만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와 또 직통 상담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글을 남길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계좌 내용도 일단 간단히 올려드립니다. 자,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바로 성과 검증으로 넘어갈 건데 일부러 제가 영상을 좀 길게 담고 있고요. 길게 영상을 담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막 해주시는데 사실 그 궁금하신 내용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익률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기법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비중은 얼마로 갑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매수 및 매도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대응 방법, 승률 또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종목 수 이런 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앞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한 게 남았다 하시면 또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근데 대체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를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렸고 일부러 영상 길게 찍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2배속으로 이제 들으시더라도 결국에는 이 기법과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뭐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 투자하시는 게 뭐 1시간?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이렇게 30분? 뭐 이런 시간 투자하지 못할까? 필요하고요.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을 길게 해서 차라리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아까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지금 미디어와 언론에 속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도 제가 주식을 15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2020년도 코로나 폭등장 전에는 장기 투자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문율이. 장기 투자는 사기다. 왜냐면 이게 미국과 한국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자, 미국 차트를 좀 보실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국 차트인데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또 뭐 아마존도 있고요.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금융적으로도 선진국이에요. 지금은 고의적으로 좀 무너뜨리고 있어서 시장이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인데 길게 차트를 보시면 2012년도 2500포인트에 해당했던 나스닥 100 차트가 2021년도 16,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7배 정도 급등한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 투자가 먹힌다 이 말이죠. 미국은 장기 투자가 먹혀요. 근데 한국을 보시자고요. 한국을 보시면 이게 2012년도 말이에요. 이때 가격대가 2000포인트입니다. 10년 전 코스피가 2000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2200이요. 10년 동안 10%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10% 올랐다는 거는 웬만한 종목으로 투자해서는 수익이 안 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장기 투자 그거 삼성전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당시 이제 3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56,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고점은 뭐 지나갔고 지금 기준으로 2배가 좀 안 된 상승폭인데 10년 동안 2배입니다. 근데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은 종합지수가 7배 올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국은 그냥 지수 추종 ETF에만 투자를 해도, 지수 추종 ETF나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도 웬만하면 오른다는 얘기예요, 길게 보면. 근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가? 한국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없습니다. 장기 투자가 뭐 지금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폭락장을 통해서 겪지 않으셨습니까? 토막이 났어요. 토막 언제 회복합니까? 보시면 2017년도 이제 18년도 초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회복까지 2020년 말 1년, 2년, 3년 걸렸습니다. 지금 물려있는 거 장기 투자로 회복하려면 멀쩡한 종목이라는 가정하에 3년 걸립니다. 물론 무조건 그 옳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괴리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괴리가 있다, 분명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미국장은 이제 환율 문제가 있죠. 환율은 언젠가는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1,500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1,1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40% 그냥 마이너스 나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일반 종목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40%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허상에서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장기 투자는 감히 말씀드린 건데, 왜 장기 투자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했냐, 증권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길게 있어야 돼요, 고객이. 그래야 돈이니까. 한 달만 있다가 나가면 안 되죠. 1년, 2년, 3년. 그러면 고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17년도에 들어온 고객한테 기다리십시오,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고객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저는 일종의 뭐 카르텔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유인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2012년도 이후 주가 보시면 횡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도까지, 이때까지 장기 투자로 돈 번다는 사람들 왜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죠? 별로 없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죠. 네, 미국과 달랐다 라는 얘기고, 이때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였냐면 단기 투자자였어요. 왜냐면 단기를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박스권을 정해놓고 하단에 사가지고 팔고, 하단에서 사서 팔고,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훨씬 높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더 수익이 높았는데, 어느 순간 2020년도 오면서 급등장이 이어졌고, 뭐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시장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장기는 뭔가 맞는 것처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장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이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과연 그만큼 올라올 잠재력이 있을까? 삼성 무조건 사면 오른다? 맞아요, 맞는데 삼성이 이만큼 올라왔지만 저희 옛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 근데 과거에는 대우였어요. 대우 치면 없습니다. 대우건설 뭐 이런 걸로 이제 분해가 되어버렸고요. 한보그룹 있습니까? 없어요. 얘네가 주도 섹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하이닉스 얘네가
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얘네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게 10년 후에도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불과 10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 그때는 왜 못 샀죠? 이게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게 좋네 이렇게 되지만 알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게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들은 삼성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랑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뭐 LG가 화학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LG 하면 전자잖아요. 그죠? 근데 LG 전자 장기 차트 보시면 이렇다니까요. 그럼 그때 당시엔 아마 이게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 속지 마셔야 된다. 이게 메이저 언론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 단기를 추천을 하고 한두 달 만에 결과가 안 나면 사람들은 에이씨 이거 별로네 그러고 튀어버릴 테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장기 투자로 현혹을 하고 1년, 2년, 3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3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30년 보면 옳은 건 맞아요. 네, 근데 LG 같은 거는 2002년도 이후에 주가가 뭐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2배? 뿐이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무조건 속으면 안 된다. 장기 투자에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 20년 동안 2배 오른 LG전자가 과연 30년 후에도 그만큼 오를까?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솔직히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좀 피 빨아먹기 위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속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 장기 투자가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거는 틀린 얘기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폭락장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폭락하면 쉬면 되니까, 단기니까 손절 마이너스 5% 이탈 쉬면 되죠. 네, 끝이에요. 근데 장기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시장에서는 시장이 폭락한 거니까 참으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1년, 2년 그냥 막 지나버려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네.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훨씬 높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없죠. 금리 인상 걱정할 필요 있나요? 단기 투자를 하는데 플러스 5%, 마이너스 5%. 금리 인상 생각할 이유가 없죠. 또 수익률이 이제 사라지지 않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증시를 봤을 때 장기 투자했다 이거예요. 19년도에 장기 투자했는데 이때 샀던 수익이 21년도 오면서 수익이 확정이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장기 투자니까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이만큼을 토해냅니다. 그죠? 토해내는데 단기 투자는 그러지가 않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이만큼 먹었다?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면 저희는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5% 먹고 5% 먹고 누적이 돼서 그냥 현금으로 남아있죠. 5% 먹고 5% 먹고 6월달 되면 현금으로 남아있겠죠. 이만큼 하락한다고 수익을 다 토해내나요? 아니죠. 물론 기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시면 토해내지 않습니다. 22년도 토해내지 않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수익이 안 나는 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21년도에 벌었던 이 돈을 장기 투자처럼 다 토해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 네. 그리고 복리의 마법. 장기 투자를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복리는 단기에서 복리죠. 복리가 더 큰 거죠. 5%씩 5%씩 이게 10번 되고 20번 되면 그럼 그게 더 복리가 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1년에 2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4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배, 그 다음에 16배, 그 다음에는 32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배. 이게 복리죠. 이게 단타의 복리이지, 장기 투자의 복리? 폭락하면 없어집니다. 네. 하락할 때도 복리로 폭락을 하니까요. 그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바로 이제 성과 검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로
지금 나스닥이 40%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올 거다. 이거 알고 있어요. 코스피도 뭐 40% 가까이 하락하고 있죠. 코스닥도. 근데 그 종목들이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또 신용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은 언제 회복을 합니까? 신용하신 분들은 회복 못해요.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자칭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주식을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작년에는 이제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막 사라고. 그죠? 21년도. 그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때 주식을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존버하라 그러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주식한 사람들이 현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노동소득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만들어졌으면 모르겠지만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치 가치 투자자들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현금 가지고 기다려라. 이 무슨 저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인지 모르겠어요. 현금 이미 다 탕진됐습니다. 이미 고점에 다 물려있어요. 근데 현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현금 가지고 기다리라? 마치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끔 들어보면은 작년에 했던 말이 없던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빚내서 막 주식 사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현금 확보해라. 현금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때 다 사라고 해서 이때 다 물려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거래량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거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때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타기 해라? 물탈 돈이 있어야죠.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일반인들은 물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다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200년 동안 이제 주식이 올랐으니까 그러려냐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고점 회복 과연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2018년도 고점을 3년 후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리딩방 해가지고 뭐 저도 이제 수익이 안 날 때는 말씀드렸죠. 19년도 이럴 때 한 3개월 수익 안 나면 뭐 사기꾼 취급을 받는 건 사실인데, 이런 거 말고 불법 리딩방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깎아 먹었어요, 평판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1년도 주식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인데 먹고 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단기 투자는 망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단기 투자, 물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칭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분위기를 안 좋게 바꿔놨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라고 별게 있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 이후에 증시가 10%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제 저는 손잡고 카르텔을 좀 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수익이 단타가 더 많이 났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좀 넘어간 게 안타깝다. 그래서 너무도 답답하고요. 시장도 지금 답답합니다. 장기 투자로 얼마나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코스피 시장 기준 연 수익률이 평균 5%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년 정도? 혹은 뭐 30년? 평균을 낸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 5%라고 하는데, 5%라는 얘기는 15년이 지나야 2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에 투자했을 때 15년을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지금 금액이 2배가 된다. 이거는 1억이나 10억 정도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일반인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몇 천만원으로 투자하는데, 혹은 뭐 몇백만원 가지고 100만원으로 막 투자를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2배가 15년, 장기 투자 15년에서 2배 평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 단기 투자는 차라리 5%씩 먹으면은 15번만 먹으면 2배잖아요. 5%씩 매일매일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 단위로 2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는 굉장히 좀 터무니없다. 물론 장기 투자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단기와 장기 똑같이 노력을 한다면, 글쎄요, 단기가 더 나은 게 아닌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이라면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뭐 10억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그게 의미가 있나? 네. 워렌 버핏이 연 10%씩 20%씩 수익을 냈는데 굉장히 높은 수익인 게, 이게 이제 6년, 10년 돼서 2배씩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일반인들한테 이게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도 10억 정도 만드시면 당연히 그 얘기에 의미가 있겠지만, 1000만원 가지고 2배 만들어서 뭐하죠? 그런 부분이고, 차라리 단기 투자를 저희가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번 실패해가지고 한 번 성공하면 1년에 2배, 4배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그게 빠른 길이지, 15년 동안 시장 투자해가지고 2배 먹는다? 좀 얘기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네. 이게 더 보상이 크니까, 훨씬 보상이 크고 또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린 거, 네.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 투자는 마이너스 5% 손실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도돌이표긴 한데, 이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고, 뭐 복리도 5%씩 늘어난다라는 말씀드린 것도 장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공황이 와서 이제 50% 폭락을 하면 보통 이제 다시 돌림이 나옵니다. 지금 증시가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슈팅이 나올 때가 되어 가는데, 이때 단기 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높다 라는 거 앞서도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닥 찍고 1년에서 2년 후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황이 왔던 때죠. 불황이 온 이후 1, 2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훅 올라오고 V자 슈팅, 뭐 이때는 이제 좀 이례적이었지만 대부분 이럴 때 슈팅이 많이 나와서 이때 먹어야 될 수익이 굉장히 높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믿지 마시고요. 성과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될 것이고, 키움증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인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믿으시길 바라고, 데이터만이 정말 솔직한 증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좀 긴 영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생각을 바꾸신다거나 저희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또 궁금하신 게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만큼 많이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제가 이런 예상 질문에 예상 답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단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야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저랑 1시간 대화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용을 제가 담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고 또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저한테 질문 주시고, 이렇게 돼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법에 대해 이제 성과 검증을 할 겁니다. 이 검증에 대해서 조건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수수료가 0.3% 정도 돼요. 정확히 0.22%. 네, 거기서 증권사 수수료 0.015% 정도 되죠. 합치면 0.25%인데 이거를 0.3%라고 가정을 하고요. 정확히 차이가는 5.1%. 그러면 4.8% 정도를 먹는 게 되겠죠. 그리고 손절은 4.8.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손실은 마이너스 5.1 정도 되겠죠. 네, 해서 수수료를 감안해서 차이 5.1, 손절 마이너스 4.8 되는 거고, 비중은 100%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편의상 말을 이렇게 드릴게요. 4거래일 대응을 기준으로 하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저희가 쌓이고 또 편의성을 고려해서 만든 대응 방법입니다. 시초 마이너스 4.8% 이제 하락하는 종목 있고, 장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5%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의 차익,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4% 차익 컷이, 그러니까 오늘 4% 올랐다가 많이 밀린다.
이거는 오늘 매도하는 게 사실 수익이 더 높아요. 근데 편의상 4% 올랐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까지 홀딩하는 걸로, 네, 그걸로 가정을 하고 검증을 드릴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고, 이거를 제가 모의 테스트를 해보니까 19, 20, 21, 22 4년치 데이터를 제가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가 폭락장이니까 22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2년도를 말씀드릴 거고, 22년도에 이제 플러스 5% 마이너스 5% 변동한 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월 4일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이 나왔고요. 3월 29일에 일동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원 생명과학, 진원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2월 달에 나왔는데, 날짜가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 이때인 거죠. 이날 나온 거죠. 이날 나온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장중에 저가가 마이너스 5.4%입니다. 그리고 고가가 22%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장중에 이탈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탈을 했었고, 손절 처리를 한 겁니다. 물론 5% 마이너스 찍고 다시 22% 급등을 했지만 손절로 처리를 했던 거고, 일동홀딩스 같은 거는 4월 25일 4월 25일 데이터인데, 자, 이날 3월 29일? 네, 이날 나온 거네요. 이날 나온 건데, 30일 날 보면은 장중에 마이너스 7.6%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는 10%까지 급등을 하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익으로 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오른 종목이 있겠죠. 이런 거 그냥 차익으로 치면 되지만, 장중에 이렇게 밀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뭐 2월 4일에 나왔던 손절이 나왔었고, 22일 건 손절이 나왔었고, 3월 29일 건 차익이 나왔었고, 4월 25일 거는 뭐 손절이 나왔었고, 이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키움증권에서 데이터베이스 용량 문제로 인해서 6개월이 지난 종목은 보여주질 않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찍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6개월이 아니고 이제 1년이네요. 1년 데이터 이상은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분봉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일봉만 봐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때 차익이 나왔었는지 손절이 나왔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테스트 해놨던 걸 바탕으로 이런 값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믿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신뢰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성과 검증을 해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날은 뭐 3% 올랐고 어느 날은 뭐 떨어졌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분봉 차트를 뒤져가지고 언제로 돌아가가지고 어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빨리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 못하셔도 좋고, 어쨌든 성과 검증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제 말 말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은 뭐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22년도 걸 볼 겁니다. 22년도 거를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19년도 이렇게 데이터 쭉 있고요. 20년도 데이터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죠. 20년도 폭등했으니까 보실 필요성이 비교적 적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19, 20, 21, 22년도를 다
말씀을 드리면 4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가장 폭락장 21년도도 평범한 장이었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죠. 그리고 20년도 당연히 폭등장이었으니까 수익이 날 수 있고 19년도 평범한 장에 수익이 날 수 있죠. 근데 22년도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검증을 드리는 거니까 22년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빨리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22년도고요. 지금 성과 검증을 통해서 볼 거예요. 저희 수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쾌의사 기법인 거고.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2년도 지금 여기 보시면 28일부터 03일까지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21년도에 종목이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12월 28일날 나온 종목이 03일까지 유지가 됐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컷이니까 29일날도 차익이 나오지 않았고 30일도 차익이 나오지 않았고 03일날 손절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21년도 나온 데이터라 제가 0으로 수익을 잡긴 했었는데 그냥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네, 그래야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 5% 손절했다 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럼 22년도 1월달로 넘어오죠. 3일로 넘어옵니다. 자, 3일 넘어와서 3일날 나온 종목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이 나온 거고요. 종목이 여기 있죠. 그리고 6일날 손절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4일, 5일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6일날 하락하면서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랬고 6일로 넘어갑니다. 6일날 이제 까뮤 ENC가 나온 거죠. 종목명 일치하고요. 1월 6일날 매수했고 7일날 마이너스 7.02% 하락했죠. 손절 처리합니다. 계속 손절이죠. 그리고 7일로 넘어갑니다. 7일로 넘어가서 저희가 PHC가 있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상장 폐지나 뭐 이런 게 되면 이제 사라지는 경우 종종 있는데 이거는 믿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0일날 끝났는데 10일날 종목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11일날 PHC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절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신뢰가 좀 가지 않을까? PHC를 이때였던 것 같죠? 그래서 10일날 그죠? 1월 7일날 나왔고 10일날 5.16% 상승했었죠. 차익이 나왔다가 다음에는 손절.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13일. 일단 1월까지만 좀 천천히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3일 거는 보시는 것처럼 나라임 ND가 나왔고 손절이 나왔습니다. 시가부터 마이너스 4.9% 하락했죠. 손절이고요. 14일로 넘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17일날 결과 안 나왔고 18일날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익이 됐습니다. ABL 바이오 종목명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18일로 이동합니다. 18일날 파워넷이 나왔어요. 종목명 일치하죠. 이 CO 있는 거는 이제 신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신용으로도 매매가 가능하고 신용 수익률이 높지만 뭐 보여드렸지만 신용 같은 경우 올해 반토막까지 났다가 올라왔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넷 19일날 5% 급등했죠. 차익했습니다. 19일로 넘어갑니다.
19일날 중앙에너비스가 나왔고 손절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하락했죠. 20일 DY가 나왔습니다. DY가 나왔고 다음날 시가가 갭 뛰어서 상승했고요. 24%까지 급등했습니다. 20% 뭐 먹으면 좋죠. 먹으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테스팅을 하는 거라 5%를 잡고요. 기계 대응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실력에 따라서 뭐 더 드실 분들 드셔도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욕심 부리지 않는 게 평균적으로 수익이 높다. 왜냐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의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5% 차익으로 치도록 하겠고 21일로 넘어갑니다. DY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5% 차익 나왔죠. 24일로 넘어가고요. 24일은 팜스토리가 나왔어요. 팜스토리가 시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애매한 케이스인데 장중에 고가가 6%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6.4%죠. 이거는 차익이 나왔었다.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 드리기 힘드니까 여기 드린 이 내용 있죠. 이거를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 25일로 넘어갑니다. 컴퍼니 K가 나왔죠. 손절이 나왔습니다. 27일날 손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역이 다 일치하죠. 이거를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6% 나왔다. 22년도 1월달인 거죠. 그래서 1월달은 수익을 보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정도는 좀 참아 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27일날 나왔던 한국 PNC는 보시면 결과가 3일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3일날 차익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손절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탈로 잡고요. 또 넘어갑니다. 3일 2월 3일날 나온 거 4일날 폭락했죠. 손절 잡습니다. 4일에는 진원생명과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8일날 차익이 났습니다. 8일로 넘어갑니다. 그레디언트가 인터파크로 지금 사명 변경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9일날 4.6% 올라갔다가 10일날 다시 5% 저희 차익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차익 매도. 10일날이 이제 유유제약이 나왔고 이것도 장중에 이제 급등도 했고 급락도 했는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고가가 5.8%, 5.08이에요. 저희는 5.1에 매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밀린 채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로 정직하게 잡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 결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일로 넘어가서 팜스토리가 나왔죠. 이거는 14일날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 3.3이고 바로 5% 찍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차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날 종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쉬면 됩니다. 이렇게 쉬면 되는 거고 17일날 HMM이 나와서 차익이 나왔습니다. 18일 차익이 나왔고 18일도 HMM이 나왔고요. 저희 22일날 차익이 됐죠. 제가 2월까지만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드리면서 하겠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어떤 시스템이고 이게 얼마나 이제 정직하고 또 성과 검증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월까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3월부터는 빠르게 체킹만 하겠습니다. 22일날 나왔고요. 대성 에너지고요. 그죠?
그리고 23일날 손절 잡았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 중 하나인데 24%까지 급등한 채로 이제 장중에 24%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손절이 먼저 나왔어요. 해서 저는 손절을 잡은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일날 이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이게 시가 7% 급등한 채로 출발했죠. 그래서 차익으로 기록을 합니다. 24일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하고 다음날 이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가? 그것 때문에 시가가 12%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굉장히 드문, 1년이 아니죠. 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전쟁 관련주 이런 거 들어가기 좀 꺼려지게 되죠. 그래서 25일만 제가 이제 좀 예외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어갔고요. 이렇게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28일로 넘어가고 28일날 02일 이제 3월로 넘어가는 거죠. 차익이 나왔죠. 신품제약.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손절 나왔습니다. 8일날 손절했습니다. 8일에서 10일까지 이때 손절 나왔고요. 그 다음은 10일날 종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11일날 종목을 매수했고 써니전자 저희가 차익이 나왔습니다. 14일도 종목이 나오지 않았고 15일날 종목이 나와서 차익. 자, 16일 손절했고요. 그리고 18일날 넘어와서 에브리고 딱 봐도 차익이죠. 대신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3일로 넘어갑니다. 맞죠? 에브리고 23일 넘어가서 이때 이제 범양 권역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제가 정직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자, 23일날 한국석유가 나와있고 다음날 한국석유 5% 급등이죠. 그럼 급등 차익으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때는 저희가 23일 한국석유가 먼저 차익 맞네요. 네, 차익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차익했고 24일날 범양 권역 나왔고 29일날 손절했고요. 일동홀딩스 차익 나왔죠. 30일 30일날 이렇게 5% 차익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은 15%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죠.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 1일 TJ 6일날 손절 차익. 금강철강 7일날 손절. 그죠? 한신기계 8일날 7% 시가 7.9인데 제가 수수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감안해서 그냥 7% 먹은 걸로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 시가가 8%였지만 7%로 가정을 했습니다. 수수료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적지만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포스코 케미칼 손절. 미래생명자원 8% 시가 8%인데 7%로 그냥 잡을까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수료 감안해서 7%로 수정을 좀 할게요. KG 케미칼 손절 나왔고요.
벽산도 보시는 것처럼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18일로 넘어가죠. 18일 날은 저희가 이제 하림을 먼저 매수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수했어도 차익이 나왔을 거고 하림을 매수했어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카나리아를 매수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종종 종목이 나오다 보면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혼동이 좀 될 수가 있는 거,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날 대한제당 차익이 나왔죠. 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말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데이터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이니까. 근데 실수를 안 하는 이 데이터를 믿으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20일, 21일 부국철강 차익이죠. 21일 코스모 신소재 차익이죠. 22일 무림 PNP 차익이죠. 여기 차익이 나올 때는 또 계속 차익만 나옵니다. 25일날 오랜만에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게 놔뒀으면 6%까지 올라가서 차익이 나왔겠지만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직하게 무조건 이탈하면 손절하는 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무림페이퍼는 26일, 27일 이때 차익이 나왔습니다. 손절이 나왔죠. 손절. 근데 얘도 가지고 있었으면 5%까지 올라갔죠. 제가 이거 방송을 지금 1시간 넘게 찍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찍고 나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수가 몇 군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 말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일날 차익이 나왔죠. 28일날 종목 나오지 않고요. 29일도 종목이 나왔는데 29일 넘어갑니다. 4월 넘어가고 4월은 이렇게 되면 이제 18% 수익이 난 겁니다. 22년도 데이터 지금 보고 계셔요. 날짜도 나와 있죠. 그래서 4월 29일에 나온 한국석유 매수를 해서 4일날 매도합니다. 손절. 5월 4일 퍼스텍 손절합니다. 6일날 대한전선은 차익이 나왔죠. 9일날 저희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기산텔레콤이 나왔는데 우진을 제 실수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진을 이렇게 손절을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기산텔레콤을 매수했어야 되고 기산텔레콤 매수했으면 차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실수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만약에 차익으로 잡았으면 수익률이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기법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결국 1년 단위로는 크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지금 검증을 통해 보고 계시는 거고 명품재지 13일날 손절이 나왔습니다. TYM 차익 태경 손절 18일로 넘어가고요. HLB HLB 손절입니다. 그죠? 19 한탑 19일날 한탑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때도 대주산업을 매수를 했어요. 대주산업은 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아까는 하나 차익할 거를 손절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손절할 거를 차익한 그런 셈이니까 셈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0일 날인데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릴 거예요. 한턱 같은 경우는 다음날 정지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이건 매수를 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근데 종목이 나왔는데 다음날 정지가 된다? 이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일날 쉬고 23일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손절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냥 매수를 했었다면 손절이 지금 한 번만 나와도 될 거 두 번 나온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멍청한 길을 택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도 뭐 수익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손해보는 거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고요. 24일에서 25일 차이. 25일 이때도 이제 위메이드를 매수를 했네요. 그죠? 위메이드 차익을 했고요. 위메이드 말고 부산주공을 매수했어도 차익이 나왔을 겁니다. 무조건 위에 있는 거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를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저 위에 있는 걸로 데이터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27일 이때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5월달은 뭐 그냥 거의 본전 유지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달로 넘어갑니다. 6월 27일 5월 27일 나왔던 컴투스 홀딩스를 2일날 손절 매도합니다. 그래서 2일로 넘어가고, 카나리아 바이오 손절했고요. 그리고 3일로 넘어가고, 웬만한 거 그냥 이제 말씀 많이 안 드릴게요. 퍼스텍 9% 차익했고요. 퍼스텍이 9% 차익을 했고, 7일날로 넘어가면 7일 쉬는 날, 잠시만요. 이날은 제가 쉬었나? 누락이 돼 있는데 7일날 원래 나온 퍼스텍이 8일날 5% 올라서 차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차익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수수료값 했다 치고 그냥 손실을 잡겠습니다. 제가 이익을 부풀려서 추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7일날은 종목이 나오지 않았네. 네. 영상이 지금 길어지니까 집중력이 제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재차 말씀드립니다. 저보다는 데이터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대주는 마이너스 5% 손절 나왔고요. 9일날 현대로펌 14일날 손절합니다. 청담 글로벌 5% 차익을 합니다. 신성홀딩스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5, 16. 근데 뭐 27%까지 급등했지만 장중 이탈했어서 손절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차익을 많이 기록을 하는 것보단 손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야 데이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삼진 차익이 나왔습니다. 21일 차익이 나왔죠. 21일 종목 없었고요. 22일날 한일사료 차익. 23일 고려신용정보 손절합니다. 얘도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5%로만 무조건 지금 가정을 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차익 횟수 종목이 굉장히 많죠. 결국엔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단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5%로만 기록을 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일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왔는데 이게 차익도 아니었고요, 손절도 아니었고요, 그냥 30일로 4일 넘어갔습니다. 4거래일째 이제 매도죠. 그래서 1% 정도 수익이 난 건데 0%로 그냥 기록을 합니다. 7월달로 넘어갑니다. 6월 말에, 네, 6월 말에 나온 히림이 차익이 나오고요. 6월 1일 종목 나오지 않고요. 7월 1일 종목 나오지 않고 4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이 안 나오니까 쉬시면 돼요. 수젠텍, 네, 7일날 차익 나옵니다. 7월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달이었는데 종목이 많진 않았지만 차익률이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달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8일 차익했고요. 8일날 종목 없고요. 11일날 SK바이오센서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차익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었어요. 15일날 손절을 하긴 하는데 마이너스 3%로 기록을 했습니다. 15일로 넘어가서 한국파마 차익 기록을 하고 18일날 종목 나오지 않고요. 19일로 넘어가고 신풍제약 차익 나옵니다. 네, 역시 차익이 나왔죠. 21일부터 이제 시작이 안 좋아서 종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일도 안 나왔고 25일날 성화혜택이 나와줬고요. 이거는 손절 처리했습니다. 29일날 손절 처리했고 7월달엔 이로써 23% 수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29일날) 나온 거 동국 손절입니다. (3일) 네, 손절을 했고 5일 파미셀도 손절. 그래서 9일로 넘어갑니다. 9일 손절 퍼레이드가 좀 나오죠. 이런 거를 좀 견뎌내시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8월이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때가 12일날 손절 나옵니다. 12일날 나온 거 17일날 손절합니다. 그죠? 손절이 지금 퍼레이드로 나오고 있어요. 견뎌 주시면 결국엔 또 올라오니까 이런 장을 그냥 무조건 견뎌 주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17, 18 이때도 한일사료가 결국 올라가긴 했지만 손절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손절 잡습니다. 18일날 나왔던 세비템부터 이제 차익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차익 23일 세비캡 또 차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손절이 퍼레이드로 나오는데 3, 4, 5, 6, 7 7종목 연속으로 손절이 나오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다시 4번 연속 차익이 나왔고 24일로 넘어와서 현대로템 손절 기록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사실 목표가를 좀 적게 했으면은 차익이 나왔을 가격대인데 저는 5.1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 살짝 모자라서 손절로 연결이 된 겁니다. 해서 현대로템 24일날 매수한 게 이제 30일이고요. 맞나? 24일 매수한 게 30일날 손절이 나옵니다. 30일날 세아 특수방이 1일날 차익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9월부터는 수익 퍼레이드가 또 계속 나옵니다. 네.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안정이 되지 않았지만 단기 입장에서 나름 안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일날 종목이 나오지 않았지만 2일날 나온 거 양지사가 차익이 나왔고요. 5일로 넘어가서 종목이 나오지 않았고 6일날 금양 차익이 나왔죠. 7일날도 금양이 나와서 차익이 나왔고요. 8일로 넘어가서 이수와 차익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연휴가 껴있을 때죠. 9월 달인데 연휴가 껴있을 때라 13일로 점프를 합니다. 보시면 8일 다음에 13일로 넘어가죠. 13일 이수화학 이고요. 손절이죠. 14일 차익이죠. 15일은 손절입니다. 16일은 차익이죠. 자, 지금 뭐 22년도 1년치인데도 지금 30분, 40분 정도? 40분 정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안 좋은 해만 보여드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는 차익이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1시간 내로 끝내고자 했는데 뭐 2시간 걸릴 것 같네요. 얘는 제주은행이었고요. 차익입니다. 21일 나오지 않았고 22일로 넘어가서 삼보모터스 손절이 나왔고요. 22일에서 26일로 넘어가죠. 손절입니다. 이 시가가 마이너스 6%는 그냥 마이너스 7%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죠. 27일날 종목이 나오지 않았고요. 28일도 종목이 나오지 않았고 29일날에만 종목이 나왔습니다. IMBC 그래서 7% 차익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 뛰고 장 뛰고 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3% 정도 마감하는 수익률을 지금 일단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는 이보다는 수익이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코 뛰고 장 뛰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메디칼 5.6%, 5.7%로 시작을 했는데 5%로 그냥 수익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로 넘어옵니다. 종목이 나오지 않아요. 3일도 종목이 없었고요. 4일도 없고 5일날 빅텍이 나와서 차익을 해줍니다. 11일 넘어가고요. 11일날 랩지노믹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익이 나옵니다. 12, 13 최근 장이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안 좋고 계속 폭락을 한 거고요. 오늘 이대로 마감이 된다면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보고 장 동시효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이 대략 43% 코 뛰고 장 뛰고 한 것들이 좀 있고 수수료도 반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올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기법이다. 40%의 수익이 나는 기법이다. 코 뛰고 장 뛰고 했는데 실제로도 좀 더 익숙하게 제가 코 뛰고 장 뛰고 한 것보다 대응을 좀 더 잘 해주시면, 예를 들면은 뭐 4% 대응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수익이 좀 더 커집니다. 대표적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5%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21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2배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에 4%를 더하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12월달 내용이 좀 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19, 20, 21, 22 이렇게만 해도 수익이 어마무시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만 그냥 간단히 보여만 드릴게요. 명궁입니다. 명궁 기법인데 복잡하잖아요. 앞서 보셨죠? 수사가 그 K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수수료도 감안을 해야죠. 또 종목 나오는 거 뭐 일일이 매수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은 매일같이 종목 나오는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수사 그 K사 종목을 이렇게 검증해서 보여드린 건데 명곡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2월달에 나왔고요. 5월달, 8월달 세 번만 딱딱 매매하면 되고요. 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80%. 그래서 22년도 뭐 수사 그 K사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죠. 네. 근데 어쨌든 뭐 크게 만질 거 없고 수익 괜찮고 그렇게 되는 거고 데이터를 이제 20년도부터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19, 18년도는 저도 안 봤던 데이터예요. 그거 믿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본 데이터는 20년도부터 21, 22 네. 그거를 제가 직접 본 거고 또 데이터가 가장 확실하니까. 그리고 키움이 19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상한가 변경도 한번 있었고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19, 20, 21, 22 혹은 20, 21, 22 이 정도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20년도는 신용기준 7배고요. 명궁이 그냥 매매했을 때는 2.7배입니다. 수익은 K사보다 낮아요. 확실히. 네. 하지만 종목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냥 매수하면 되거든요. 훨씬 간단해서 저는 이런 기법을 더 선호하지만 많은 분들은 치열한 종목을 좋아하시니까 K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뭐 종목이 좀 적고요. 리스크도 좀 작은데 대신 수익도 좀 적다. 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명곡은 20년도에 2.7배고요. 신용기준은 7배. 그리고 21년도는 2.5배. 신용기준은 6배 정도. 22년도는 신용기준은 40%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비신용은 지금 20% 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대한 많이 좀 담아봤고 또 시간도 굉장히 길게 찍어봤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문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답변을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드린다고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더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되나? 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생각이 더 있으시거나 하면 또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저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더 투명하게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보다는 데이터가 좀 더 신빙성이 훨씬 높다. 데이터를 믿으시라라는 말을 오늘 가장 많이 들었고 그게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키움은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 솔직히 저도 전국에 있는 모든 개미가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모두 잘 되면 결국은 다수의 원칙으로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가 수익이 또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다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를 뭐 못 믿으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제 기법을 믿으시고 데이터를 믿으시고 함께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투자로 뭐 3년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막말로 진짜 막말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 K사 기법에서 내가 올해 진짜 망쳤어. 진짜 쓰레기같이 했어. 2배가 아니고 한 뭐 70%, 30%는 여기서 까먹었다.
쳐도요, 그 복리로 따지면 연평균 70%씩 낼 수 있습니까? 20년도 같은 때 오면은 5배 나옵니다. 이거 진짜 망가뜨려가지고 밥만 먹었다. 그래도 3배입니다. 이거 장기 투자로 3배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연이 되실 분들 혹은 뭐 또 운이 되신다면 좋은 결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